UFC 역사 속에서 가장 냉혹하고 거친 정글로 불리는 벤턴급. 그곳에서 아시아 최강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중국의 송야동이 최근 충격적인 고백을 털어놓으며 전세계 격투기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옥타곤 위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타격 기계처럼 보였던 그가 국경과 경쟁심을 넘어한 전설적인 파이터에게 보낸 순수한 존경심은 단순한 팬심 그 이상의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최근 극비리의 한국을 방문해 그 전설과 직접 주목을 섞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과연 송야동을 설레게 만든 그 전설은 누구이며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중국의 톱 랭커 송야동이 션 오말리와의 대결 구도 속에서 진행된 인터뷰 도중 자신의 뿌리와도 같은 영감을 준 인물로 코리안 좀비 정찬성을 지목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선수를 넘어 자신의 어린 시절을 지배했던 영웅이었다는 그의 고백은 정찬성이라는 파이터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격투기 역사에 남긴 발자국이 얼마나 깊은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두 아시아 거물의 만남과 그 뒤에 숨겨진 뜨거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소식과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 송야동은 최근 격투기 전문 채널 홈 오브 파이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감춰왔던 한국 방문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며 격투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옥타곤 위에서 언제나 날카로운 눈빛으로 상대를 압도하던 송야동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뜻밖에도 훈훈하고 감동적인 팬미팅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경기 이후 휴식기를 틈타 오직 한 사람, 코리안 좀비 정찬성을 만나기 위해 약 이틀간 한국을 방문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비즈니스 스케줄이나 대규모 세미나를 위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우상을 만나고 싶다는 개인적인 열망이 이끈 여정이었습니다. 송야동은 인터뷰에서 당시의 만남을 회상하며 훈련이라기보다는 교류에 가까웠던 시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격렬한 스파링이나 기술 공유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그저 함께 땀을 흘리고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족끼리 가볍게 몸을 푸는 것 같은 스파링이었다고 표현하며 은퇴 후 현역 시절의 날선 몸 상태는 아니었지만 정찬성이 보여준 즐겁고 행복한 모습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음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송야동의 발언 중 가장 팬들의 가슴을 울린 대목은 정찬성을 향한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정찬성의 경기를 보며 자랐고 젊은 날에 자신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준 파이터가 바로 코리안 좀비였다는 것입니다. 진행자가 가장 좋아하는 파이터였느냐고 묻자 그는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답하며 자신이 코리안 좀비의 열렬한 팬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대륙의 반응 또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사실 격투기판에서 한국과 중국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치열한 라이벌 관계이며 때로는 날선 신경전이 오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송야동이 정찬성을 향해 보여준 무한한 존경심 앞에서 국적을 넘어선 진정한 리스펙트가 중국 팬 커뮤니티를 뒤덮었습니다. 웨이보와 틱톡 등 중국 내 주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코리안 좀비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시아의 전설이다. 평소 자존심 강한 송야동이 직접 찾아가 팬임을 자처할 정도라니 정찬성의 위상이 새삼 느껴진다 는 반응이 쇄도했습니다. 특히 많은 중국 격투기 올드 팬들은 송야동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 전설에게 배우려는 태도가 그를 챔피언으로 만들 것이라며 두 아시아 거물의 만남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일부 팬들은 국적은 다르지만 아시아 파이터가 세계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 교류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라며 정찬성이 닦아놓은 길 위에서 송야동이 더 높이 비상하기를 응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에피소드를 넘어 강함과 존경이라는 가치 아래 한중 격투 팬들이 하나로 묶이는 보기 드문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이러한 송야동의 고백은 정찬성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사실 정찬성은 한국 격투기의 아이콘을 넘어 UFC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고 강렬한 캐릭터를 가진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2011년 그의 UFC 데뷔전은 전 세계에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당시 타격가들의 난타전이 예상되었던 레오나르드 가르시아와의 경기에서 정찬성은 격투기 역사상 UFC 최초로 트위스터라는 희귀한 서브미션 기술을 성공시키며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1승을 넘어 그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천재적인 파이터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그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마크 호미닉을 상대로 기록한 7초 KO 승리는 UFC 역사상 최단시간 KO 기록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당시 타이틀 컨텐더였던 더스틴 포이리에를 상대로 펼친 명승부는 그를 단숨에 패더급 정상권으로 올려놓았습니다. 포이리에를 다스 초크로 잠재우며 승리한 그 경기 이후 정찬성은 명실상부한 타이틀 도전자로서의 자격을 입증했습니다. 물론 시련도 있었습니다. 2013년 UFC 163에서 폭군 조제 알도를 상대로 나선 패더급 타이틀전은 아쉬움과 투혼이 공존했던 경기였습니다. 경기 도중 어깨가 탈구되는 최악의 부상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어깨를 끼워 맞추려던 그의 모습은 승패를 떠나 전 세계 팬들에게 좀비라는 별명이 왜 그에게 붙었는지를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패배했지만 그가 보여준 투지는 챔피언 벨트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이후 병역 의무를 위해 3년 6개월 일하는 긴 공백기를 가져야 했지만 UFC와 팬들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정찬성은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와의 두 번째 타이틀 도전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한국인 파이터로서는 전무후무한 10회 연속 메인 이벤트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비록 볼카노프스키의 벽을 넘지는 못했지만 그가 걸어온 길은 아시아 격투기의 한계를 끊임없이 깨부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맥스 할로웨이와의 경기를 끝으로 그는 옥타곤을 떠났습니다. 3라운드 KO 패였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난타전을 피하지 않고 전진하다 쓰러진 그의 모습은 좀비다운 은퇴로 팬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통산 전적 17승 8패, UFC 전적 7승 5패라는 숫자는 정찬성이 남긴 유산을 설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는 승패를 초월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파이터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UFC 벤텀급 랭킹 상위권에 위치하며 챔피언을 노리는 송야동이 이러한 정찬성을 우상으로 꼽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국적과 스타일은 다르지만 옥타곤 위에서 모든 것을 불태우는 전사의 심장은 서로 통했던 것입니다. 송야동은 정찬성의 경기를 보고 자라며 파이터의 꿈을 키웠고 이제는 그 자신이 누군가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찬성과의 만남에서 그가 느꼈던 감정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선구자가 걸어간 길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이었을 것입니다. 은퇴 후 지도자이자 유튜버, 방송인으로 제2위 인생을 살고 있는 정찬성이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현역 선수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송야동과 정찬성의 짧은 만남은 아시아 격투기의 과거와 현재가 조화한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은퇴한 영웅이 남긴 유산이 다음 세대 파이터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또 어떤 형태로 꽃피우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송야동이 앞으로 보여줄 행보 속에 코리안 좀비의 투지가 어떻게 녹아들지 지켜보는 것도 격투 팬들에게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승패의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지만 한 선수가 남긴 투혼과 감동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송야동이 정찬성을 찾아가 존경을 표한 것은 코리안 좀비가 남긴 유산이 옥타곤을 떠난 뒤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비록 정찬성은 글러브를 벗었지만 그를 보고 자란 수많은 송야동들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도 옥타곤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찬성의 커리어 중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그리고 송야동이 과연 정찬성의 뒤를 이어 아시아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